예,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세금 중에서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는 4대 보험 각각에 대해서 가입 대상을 6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 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각 보험의 가입 제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4대 보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이런 게 좀 헷갈리시거나 정리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내용 요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 요율은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먼저 국민연금이 9%로 가장 높죠. 여기서 먼저 직장 근로자는 이 중에서 본인이 반, 그러니까 4.5%를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 나머지 4.5%는 사업자의 돈으로 내주는 거죠. 근데 또 사업자도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국민연금은 뭐 누가 대신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9%를 혼자서 다 내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여기 1.55%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사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표는 2018년 3월 현재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는 고용보험 요율이고요. 요거는 네이버에 그 고용보험 요율 또는 4대 보험 요율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맨 위에 나와요. 요거 보시면 고용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보험이 1.3%예요. 이 1.3%를 직원이 반, 사업자가 반 해서 0.65%씩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실업급여 보호 외에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보험료도 또 걷어요. 근데 요거는 직원한테는 안 걷고 사업자한테만 걷습니다. 그리고 요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특히 사업장의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업장의 직원 수가 150명 미만이다. 그러면 0.25%가 돼서 총 보험료, 총 고용보험료가 1.55%가 되는 거고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이게 0.85%까지 올라가니까 고용보험의 전체 요율은 2.15%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직원이 1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요율은 1.55%고요. 이 중에서 직원이 0.65%, 그리고 사업자가 0.9%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일단 직원은 안 내고요. 무조건 사업자가 전부 다 내는 건데, 제가 여기에 1.21%라고 해놓은 거는 저희 가게, 그러니까 음식점 또는 숙박업 기준이에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장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업종에 따라서 사고가 날 확률도 다르고, 사고가 많이 난 사업장은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보다는 뭐 광업이나 건설업 같은 업종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니까 보험료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인 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도 보험료를 할증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하면 뭐 영세 사업자들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산재보험 처리를 막 안 해주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할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8년부터는 이 기준이 30명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요.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은 이게 조금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 2년 전 기준으로 총 공사 금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 요율이 적용이 돼서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20억 기준이었다는데 올해부터 60억으로 늘어난 거래요. 이렇게 뭐 사업자한테 좀 좋아지는 규제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막 해줘도 그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되니까, 뭐 혹시 직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담 없이 그냥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산재보험료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업종별로 차이가 되게 크죠. 저희 같은 음식점은 여기서 어디에 속할까요? 그 음식점은 여기 보면은 다른 데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기타의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음식점이라고 돼 있는 건 없잖아요. 이게 음식점은 여기 905번 기타의 각종 사업 여기에 들어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한 그 산재보험료율 그 워드 문서 파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음식 및 숙박업이라고 해서 905번에 1번 그러니까 90501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험료율은 1000분의 10이니까 1%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음식점 아니면 뭐 숙박업을 하는 분들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산재보험료율은 무조건 1%입니다. 요 2018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자료는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4대 보험을 정리한 글에 첨부 파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글의 링크는 요 아래에 남겨둘게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산재보험료율 처음 말씀드릴 때 저희 가게의 산재보험료율이 1.2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에는 두 가지 보험료가 더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달라지는 이 산재보험료 외에 공통적으로 붙는 그 보험료율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요게 올해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업종에 관계없이 0.15%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포함하면 1.15%가 되죠. 여기에다가 임금 채권 부담금이라는 보험료가 또 붙습니다. 이거는 0.06%고요. 이것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음식점의 산재보험료율이 1.21%가 되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네이버에서 2018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재보험료율은 요 임금 채권 부담금 0.06%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에다가 0.06%를 더해주면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되는 거죠. 참고로 임금 채권 부담금이라는 거는 만약에 사업장이 망해가지고 직원한테 급여를 못 주게 되면 그 못 준 급여를 이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산재보험료율은 이렇게 되고요. 각 사업장의 정확한 보험료율을 알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그 1588-0075 여기에 전화를 해서 사업자 번호만 알려주면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거 아시겠죠? 산재보험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올해 또 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6.24%고요. 이것도 직원이 반, 사업자가 반 해서 각각 3.12%씩 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붙어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 또 올라가지고 건강보험료의 7.3%를 또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의 7.38%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 월급에 대해서 약 0.46%예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직원하고 사업자가 반씩 내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0.23%씩 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 건강보험료는 전부 다 해서 약 6.7%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직원하고 사업자가 각각 3.35% 정도씩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각 보험의 보험료율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아시겠죠? 이 4대 보험료는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반, 사업자가 반을 내주는 건데 이 중에서 직원이 내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원의 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이 보험료 고지서가 전부 다 사업자한테 날아와요. 그래서 이걸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직원 거 그러니까 다 합치면 8.5% 정도가 되는데 요건 항상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이걸 잘 떼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업자가 다 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계산을 잘 하길 바랍니다. 이게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17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직원이 내야 되는 거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월급 줄 때 그냥 월급에서 약 8.5% 정도를 공제하고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은 빼고 과세 항목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영상에서 뭐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 아니면 뭐 나이 같은 거의 조건에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월급 계산기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월급 계산기에 이렇게 근무 조건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근무 조건에 맞게 요 4대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뭐 가입 제외 조건에 해당이 되는 보험은 빵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거 쓰면 원천세까지 다 한 번에 계산이 되니까 뭐 직원의 급여는 뭐 일일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쓰면 요 옆에 시트에 이렇게 급여 지급 명세서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쓰기 괜찮을 거예요. 요건 저희 카페에 올려놨고요. 요 아래에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449만 원일 때까지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럼 449만 원에 9%를 하면 40만 4천 원이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월급 7,810만 원이 상한액이에요. 되게 높죠. 그러니까 월급이 7,810만 원까지는 약 6.7%를 곱하면 대략 52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건강보험료의 한도죠. 그러니까 월급이 이 한도액을 넘어가면 그냥 이 한도액만 내면 되는 건데요. 근데 건강보험은 이 한도가 엄청 높죠. 아무튼 아까 소개해드린 그 우리 월급 계산기에 이 한도까지 다 적용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이런 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4대 보험료나 원천세 같은 거는 그냥 이 월급 계산기를 써서 뭐 계산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월급을 줄 때 원천세랑 4대 보험료만 빼서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매달 25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5일까지 신고된 그 지난달 급여에 대한 각 보험의 보험료 고지서를 만들어서 각 사업장에다가 이제 고지서를 보내줘요.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각 보험에 대한 고지서가 각각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원래 4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4대 보험료를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그 합산고지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조건이 맞으면 기본적으로 합산보험료로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합산보험료가 아니고 구분고지서로 날아오는 분들은 이 합산고지서를 신청하면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4대 보험 요율하고 징수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평일에는 어떤 다른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만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 이중 취업이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 이런 것도 이중 취업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냥 각 사업장에서 원래대로 이제 원천세 신고만 잘 하면 되는데 4대 보험료는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이중 취업일 때 이 4대 보험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일단 직장 근로만 2군데일 때, 뭐 3군데, 4군데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직장 근로만 있을 때는 이렇게 왼쪽처럼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직장 근로하고 개인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정리가 되는데 이때도 직원이 있을 때랑 직원이 없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직원이 있을 때는 사업자도 국민연금하고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직장 가입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 직장 근로 2개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부터 보면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를 하는데 아까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월급이 449만 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쪽 회사에서 받는 그 월급의 합이 한 달에 449만 원을 안 넘으면 그냥 양쪽에서 다 9%씩 계산해서 내는 거고요. 만약에 양쪽 소득의 합이 449만 원을 넘어가면 양쪽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도 양쪽에서 부과가 되고 상한액을 넘으면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 상한액이 건강보험은 7,8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월소득이 7,810만 원이 넘으면 이게 비율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건데, 월소득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웬만하면 그냥 양쪽에서 다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자는 가입을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이중 취업한 회사원은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서만 내면 되고요. 그래서 급여가 낮은 직장에는 이중 취업이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 개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원래 안 드는 거고. 근데 다른 직장에서 이미 이 4대 보험에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뭐 내가 개인 사업을 따로 한다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도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회사에 직장가입이 되어 있으면 따로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만 내면 돼요. 그걸로 끝이고, 그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소득이 1년에 7,200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그 근로소득 외에 연소득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는데, 이 근로외 소득이 7,200만 원이 딱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요율은 직장 근로자처럼 7.6%의 딱 절반을 부과를 한대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회사에 가입된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 직장 가입된 건강보험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회사에서 가입이 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가 두 개인데 한 사업장에는 직원이 있어서 직장 가입이 됐고 다른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어서 지역 가입이 됐다. 이럴 때는 지역 가입이 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7,200만 원이 안 돼도 보험료를 원래대로 다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이중 취업의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4대 보험은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 거는 신고를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는 그냥 놔두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알아서 지역가입으로 가입이 돼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뭐 사업자는 아예 해당이 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4대 보험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게 없어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그것만 잘 내면 돼요. 근데 직원이 있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뭐 일단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일용인지 상용인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4대 보험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기준은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기준을 3개월로 하는데 그거랑 용어만 갖고 전혀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먼저 상용 근로자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앞에 영상에서 각 보험별로 가입 제외 조건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상용 근로자는 무조건 다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용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일단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사업장 성립 신고라는 거는 우리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뭐 직원이 없는데 어쩌다 일용직 직원을 쓴다 그러면 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그 일용직도 다 가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관에 따로따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에 그 신청을 하면 각 기관에 전달이 돼서 각각의 보험이 한 번에 다 성립 신고가 돼요. 이렇게 사업장이 각 보험에 성립 신고가 되면 이제 드디어 각 직원을 그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용이든 일용이든 각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려면 일단 각 보험에 이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직원의 4대 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상용 근로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각 공단에서 따로따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한 번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상용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를 자격 취득이라고 하고요. 탈퇴하는 거를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 취득, 자격 상실 신고를 요 4대 보험 연계 센터에서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자격 취득 버튼이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각 직원별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에는 보수월액, 고용보험에는 월평균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 다 똑같은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월급 중에서 비과세 항목만 빼고 과세 항목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처음에 한 번만 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뭐 특정 보험을 빼려면 이제 자격 상실로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중간에 월급이 바뀌면 여기 보수 월액 변경 신청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수 총액 신고에서 매년 정산을 하니까 월급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월급이 20% 이상 바뀌는 경우에만 보수월액 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사업장 성립 신고나 아니면 뭐 직원의 자격 취득 신고, 아니면 또 자격 상실 신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꼭 이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각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민연금 EDI라는 사이트도 있고, 건강보험 EDI,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뭐 이런 웹페이지가 있어서 각각의 사이트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도 하고 직원의 자격 취득 신고, 직원의 자격 상실 신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KT에서 만든 그 사회보험 EDI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소개한 사이트만 5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하나로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아무튼 우리는 요 4대 보험 정보 연결센터 요거 하나만 이용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요 EDI라는 거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전자정보 교환 뭐 이런 건데, 저희 세무사무실에서는 요 KT 사회보험 EDI 요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유료라고 하는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는 사업자만 쓸 수가 있대요. 사업자 본인만. 그래서 세무대리인은 그걸 못 쓰고 요 KT 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은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신고만 하면 매달 사업장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 고지서대로 납부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신고를 하냐? 일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니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해당이 없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는데, 이 상용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그 방법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차이는 자격 취득 신고하고 자격 상실 신고를 언제 하느냐예요. 상용근로자는 입사할 때 자격 취득 신고를 한번 하고 쭉 가다가 퇴사할 때 한번 자격 취득 신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용근로자는 이렇게 입사일, 퇴사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한 날마다 하루하루를 뭐
4대 보험에,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날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신고는 근무일 단위로,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일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이거를 뭐 매일매일 사업자가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일용근로자를 쓴 거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요 신고하는 거는 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요 양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요 신고 양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별로 이 직원이 몇 월 며칠에 일을 했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수총액하고 임금총액이 있는데, 보수총액에는 비과세급여는 뺀 거, 그리고 임금총액에는 비과세급여까지 다 합친 걸 쓰면 된다고 합니다. 요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는 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서비스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근로일을 체크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대로 안 하면 원래는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그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해줬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를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국세청에는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국세청 정보가 요 고용보험공단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원칙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걸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요 공단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를 하면서 이거를 뭐 이 법 자체를 잘 몰라서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도 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용근로자를 뭐 한 달에도 수십 명을 쓰니까요. 이거를 일일이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단들에서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전화가 와서 지금 선생님 사업장에 가입이 누락된 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직권 가입을 해서 누락된 보험료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다고 해야죠. 그리고 아예 이런 연락도 없이 직권 가입이 되는 경우도 뭐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원칙대로 하면 뭐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직권 가입은 많이 돼봤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직권 가입이 되는 게 돈이 많이 나가요.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이제 직원이 퇴사를 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직권 가입이 되는 거라, 이 원래 직원이 냈어야 되는 그 보험료를 다 이제 사업자가 내게 되거든요. 사실 고용보험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국민연금 같은 거는 신고한 금액의 9%를 다 내야 되니까 부담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요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천징수 할 거는 정확하게 원천징수를 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때 그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그로 인해서 부과될 그 4대 보험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언젠가는 거의 다 직권가입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지서를 받으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4대 보험의 가입 기한은 항상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직원을 새로 뽑으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뭐 일용근로자를 썼으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또 건강보험은 입사하고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건강보험은 늦게 가입을 하면 그만큼 그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기간이 늘어나서 직원한테 보험료가 많이 청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은 직원을 채용하고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4대 보험에 대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요 정도만 잘 정리를 하면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요 4대 보험에도 그 연말정산처럼 1년에 한 번씩 매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수총액 신고하고 소득총액 신고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의 그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 오셔서 알려주시고, 또 뭐 이런저런 소식 공유해 가면서 재밌게 사업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